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7라운드 마지막 경기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또 온기가 넘쳐야 하는 시즌인데 이 바둑리그는 냉기가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 보이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각 팀의 순위가 아직 결정난 팀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한 판 한 판이 소중하고요. 네. 오늘 만나는 두 팀도 너무나도 다급한 1승이 절실한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과 수려한 합천이 대결합니다. 과연 오더는 어떻게 짜였는지 현재 순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물가정보 셀트리온 그리고 킥스까지는 좀 포스트 시즌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밑으로는 7승팀이 무려 4팀이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7승팀이 많다는 것은 8승팀인 셀트리온도 그리고 수려한 합천팀, 현재 6승팀이죠. 이 양 팀에게 모두 앞으로 아주 험난한 가시밭길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은 확정을 지었지만 아직 순위 싸움에서 2위에서 5위까지 모두 가능한 상황이고요. 수려한 하천 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승 8패로 살짝 뒤처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포스트 시즌에 대한 희망을 절대 놓을 수 없는, 특히나 이제 개인 승수가 많기 때문에 팀 간 동률이 나왔을 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팀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과연 오더 어떻게 짜였을까요? 자, 일국에서는 조한승 선수와 박종훈 선수가 전반기에 이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전반기 대결에서는 박종훈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지만 이 두 선수를 비교하면 한국 랭킹에서도 이번 시즌 전적에서도 조한승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국에서는 셀트리온의 주장 신진서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이제 다승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 이번 시즌 14승 무패입니다. 연승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이 선수는 누구를 만나도 질 것 같지 않은 포스를 뽐내고 있는데요. 한국 랭킹 9위에 만만치 않은 강자 이지연 선수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자, 3국에서는 퓨처스 일지명 이호승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수려한 합천의 주장 박영훈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두 선수를 비교해보면 사실 어디로 봐도 박영훈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랭킹 이번 시즌 전적 모든 면에서 한국 랭킹 8위에 박영훈 선수가 앞서 있지만 이호승 선수 하면 바둑리그에서 강자들에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시즌에 눈도장을 찍고 있고요. 이영구 선수나 원성진 선수 같은 이 강자들을 꺾었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에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한 판입니다. 자, 4국도 흥미로운 매치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정 선수와 박상진 선수, 이 대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떻게 봐도 재밌는 대결이고요. 여자 최강의 이 최정 선수와 01년생 이후 한국 바둑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박상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예 최강과 여자 최강의 기사가 만났기 때문에 이 대결도 매우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최정 선수가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마지막 5국입니다. 셀트리온의 오지명, 이원도 선수, 그리고 수려한 합천의 사지명, 박승화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대결 역시도 이번 시즌 전적과 상대 전적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이원도 선수가 앞서 있고 이번 시즌 전적은 박승화 선수가 앞서 있기 때문에 5대5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 전적은 어떨까요? 자, 신진서 선수가 이지연 선수에게 상대 전적을 꽤 많이 벌려놨네요. 네, 그 판을 비롯해서 1국과 3국을 제외하면 전판에서 셀트리온 팀이 앞서 있기 때문에 오더 면에서는 셀트리온 팀이 약간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지만 수려한 합천팀, 박영훈 선수와 이지연 선수, 이번 시즌 18승을 합작하고 있는 두 선수를 비롯해서 이 신예 강호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결하는 두 팀을 좀 살펴보면요. 셀트리온은 현재 8승 6패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수려한 합천은 반대로 6승 8패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 그리고 18라운드의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안 돼요. 네, 수려한 합천팀이 지금 살짝 뒤쳐져 있지만 두 판을 모두 승리를 가져간다면 사실상 자력 진출마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개인 승수가 많기 때문에 팀 간 동률이 나왔을 때 유리하고요. 그 정도로 이제 기회가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팀도 자력으로 2위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앞으로 이 순위가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두 팀이고 오늘 대결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양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이 되겠습니다. 과연 셀트리온이 연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수려한 합천이 지긋지긋한 연패를 끊어낼지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 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7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셀트리온과 수려한 합천이 만났습니다. 양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포스트 시즌을 향한 희망의 끈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국에서는 박종훈 선수와 조한승 선수가 다시 한번 만났고요. 시간면에서는 조한승 선수가 꽤 많이 남겨두고 있네요. 네, 조한승 선수가 원래 속기파로 유명하고요. 이 대결은 친구 대결이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로운데요. 2000년생의 박종훈 선수와 82년생의 조한승 선수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3국에서는 두 선수가 오늘 첫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요. 랭킹면에서는 꽤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호승 선수 하면 2019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강자들을 꺾었습니다. 한국 랭킹 탑10 안에 있는 선수도 많이 꺾었을 만큼의 최근 그 코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도 방심할 수 없는 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신진서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결은 5시 정각에 시작이 됐고요. 셀트리온의 주장 신진서 선수 이번 시즌 14승 무패입니다. 네, 리그 통산 성적이 벌써 70승을 찍었을 정도로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세대로 간다면 결국에는 한 판 한 판이 살아있는 전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곧 다승 1위를 추격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 것 같은 신진서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이지현 선수 이번 시즌 9승 5패고요. 한국 랭킹 9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 선수 이번 시즌 9승 5패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두 선수의 이 매치업이 만들어졌을 때 신진서 선수가 전승까지 가기 위해서는 꽤 강력한 상대를 만났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을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지현 선수가 초읽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원래 속기파이기도 하고 오늘 굉장히 빠르게 착수를 하면서 시간을 절반가량 남겨두면서 이지현 선수를 시간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지금까지의 진행 쫓아가 보죠. 이지현 선수의 한 칸 굳힘에 대해서 3-3을 들어가는 진행이었고요. 이지현 선수도 반대쪽에 3-3을 들어가면서 대칭이 되는 그런 형태가 초반에 나왔습니다. 네. 우변 쪽의 모양을 잡았고요. 초반에 아주 평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정석의 연속입니다. 자, 흑백 간에 서로 무난한 진행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백이 들여다본 수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여기서부터 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패를 걸어갔네요. 네, 갑자기 바꿔치기가 크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소를 가면서 흑돌 전체를 좀 더 공격을 들어가기 시작했고 다시 살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 장면에서 다섯. 이 흑돌 전체에 대해서 압박을 들어갔을 일곱, 때 이지현 선수가 여덟. 이렇게 받으니까 재차 이제 중앙을 눌러가는 상황에서 중앙 쪽에 흠집을 내려가자 서로가 이제 반발에 반발을 거듭하면서 실전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사실상 이쪽 부분이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 신진서 선수가 반대편에서부터 다시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자, 전장을 바꿔가며 신진서 선수가 변화를 꾀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쪽을 들여다보면서 끊고 여기서 나가고 이쪽을 찔러서 막을 때 아래쪽을 끊었고요. 이 부분의 약점을 안 지킬 수가 없는 흑이 이쪽을 이으니까 백은 귀를 도려낼 수 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백의 실리가 마지막 돋보이는 하나, 우변 쪽 싸움이고요. 둘, 앞으로 이제 셋, 우측의 두 텀을 바탕으로
다섯, 이쪽 부분의 백돌이나 여섯. 좀 엷은 부분, 좌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을 어떻게 찔러 들어가느냐, 그런 게 승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백이 우세한 흐름 속에서 바둑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지연 선수가 이 엷음을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가는지, 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는 각자 1시간이 주어졌던 이 제한 시간에서 이제 절반을 넘게 막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초읽기라는 하나의 변수와도 싸워야 되는 이지연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는 여태껏 7번의 대결을 치렀는데요. 이 첫 대결에서는 이지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 내리 6연패를 당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한참 나이가 어렸을 때 사실상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07년생 선수와 맞닥뜨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의 선수와 바둑리그에서 만나서 이지연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네. 그 이후에 신진서 선수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이지연 선수에게 그 이후로 6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두 차례 대결이 있었는데 자, 모두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이 장면에서 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냥 받아주기에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까요? 좌변 쪽을 이렇게 붙여서 받았을 때 그 이후의 수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치받고 이을 때 젖히고 끊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여기 내려서면요. 바깥쪽에서 막는 것은 안쪽을 들어가서 백돌이 먼저 제압을 당합니다. 잡히네요. 그렇다면 백도 수상전을 가기 위해서는 바깥쪽을 막아야 되는데 그때는 흙이 바깥쪽 이렇게까지 한 칸을 띄면서 수를 넓히기 때문에 이건 백도 확신할 수 없는 싸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흙에 젖히는 노림이 강력하다면 백도 붙여서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또 국가대표팀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네, 공식 기전이 아니더라도 또 리그전에서도 많이 만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의 성적은 어떤가요? 일단 두 선수의 상대 전적까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부 성적에서도 신진서 선수가 가장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안쪽에서의 성적도 신진서 선수가 이기는 편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지연 선수도 내부 성적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일화가 국가대표팀이 남자 대표팀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조 8명, 2조 8명이라서 매번 리그전을 통해서 1조에서 2조로 2명이 떨어지고 2조에서 1조로 2명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는 물론이고 이지연 선수도 항상 1조에 있어요. 2조로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탑6에는 항상 들어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랭킹으로만 보면 사실 떨어져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지연 선수보다 랭킹이 높은 선수들도 2조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현재 이지연 선수보다 랭킹이 높은 강동윤 선수나 신민준 선수 이런 선수들도 다 국가대표팀 2조를 경험한 선수들인데 이지연 선수는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이지연 선수가 사실 기전에서 크게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던 기억이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사들은 물론이고 뭐 감독들까지 이지연 선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이지연 선수가 좀 폭발력 있는 모습을 못 보여준다는 것이 이 선수의 어떤 단점 혹은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요. 세계대회에서의 성적도 그렇고. 하지만 이 폭넓게 전체를 봤을 때는 항상 좀 안정적인 성적 그리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류의 선수입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고민 끝에 붙여갔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합니다. 여기서 수읽기가 끝나서 방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두어서 이 젖힌 수에 대해서 대응을 할 테고 그게 아니라면 백도 뭐 둘 곳이 별로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뒤로 늘어야 되는데 이미 실리로 손실은 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쪽을 막는다거나 안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라도 둬야죠.
하지만 이 좀 전과 같은 선택은 차선의 차선일 것 같고요. 네, 썩 내키는 진행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있는 게 과연 뒤로 물러섰어요. 물러섰습니다. 안 된다고 봤네요. 자, 신진서 선수가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변화가 수상전에 백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백은 큰 자리,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 이런 곳이 눈에 띕니다. 그 자리도 정말 두고 싶네요. 저는 괜한 좀 선입견일지는 모르지만 네. 왠지 신진서 선수 하면 이런 말이 떠오르거든요.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진 않겠다.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또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하거든요. 저는 그냥 신진서 선수 하면 생각보다는 계산적이고 냉정한 면이 많다고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투를 잘하고 특히나 이 선수는 시간 공격도 잘하고 약간 속기로 두는 유의 선수이다 보니까 좀 기세 좋게 둘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면 가운데에서 이미지에 비해서는 계산적이고 냉정한 면이 많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7집 반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도 약간 백이 우세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라면 사실 뭐 승부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까 싶을 정도의 차이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 승부가 끝이 나고 선수들이 대화를 나눌 때 7대3 우세까지는 만들었다. 이거면 그 이상을 못 만들었을 땐 사실상 뭐 완패라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인간이 체감했을 때 완벽하게 휘어잡은 우세로 이렇게 연결되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도 한 8대2 이상은 찍어야 네, 내가 진짜 유리하구나 다섯,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섯. 네. 7, 자, 앞서 짚어주셨던 우하기 젖혀가는 자리를 신진서 선수가 두어갔고요. 자, 그 대신 이지현 선수는 좌하기 쪽을 뛰어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실리 면에서는 균형이 어떤가요? 저도 뭐 형세를 제대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근도 사실 거의 백이 받아야 되고요. 백도 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한 걸로는 백이 집으로 한 5집 정도 앞서 있고요. 덤까지 그렇다면 한 11집, 12집 앞서 있습니다. 근데 흑의에게 발전 가능성이라면 제가 여기 중앙 쪽에 4점을 아예 치질 않았는데요. 흑이 이런 데 두면 당장 중앙은 10집은 늘어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아직 정리 안 된 여기 흑백 얽혀있는 약간씩의 엷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지 않고 그냥 이 바둑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사실상의 이제부터의 승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확실히 확정가에서 앞서 있다는 것은 두기 편하다는 면은 네, 그런 다섯, 느낌은 줍니다. 여섯, 약간 백이 편한 정도? 여덟, 그 정도로 느껴질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지현 선수가 과연 어떻게 바둑을 풀어갈지 궁금해집니다. 상변 쪽은 저렇게 젖혀서 좀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 될까요? 반대쪽을 잇고 나오기는 좀 얇다고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둔다면 백이 당장 여기를 내려서서 일단 집으로 엄청나게 큰 이곳을 제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작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둬서 여기를 상대에게 허용을 하더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지현 선수이고요. 백도 여기서마저 계속 끊으러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2020년이 새해 들어서 단 한 번의 패배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셀트리온 선수들과도 대국을 많이 치렀더라고요. 최정 선수 그리고 네. 이원도 선수에게 용성전에서 네. 승리를 거뒀죠. 거뒀고요. 또 이지현 선수도 이 같은 팀의 박영훈 선수에게 입신들만 출전하는 그 대회에서 또 승리를 가져갔더라고요. 네.
이렇게 타기 전에서 또 같은 팀원 선수들과 만나면 또 기분이 어떨까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별다른 느낌은 없습니다. 워낙 또 승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이런 일은 너무 흔해서요. 비일비재하군요. 네, 다른 느낌이 있진 않고요. 이제 바둑판 앞에서는 항상 승리를 목적으로 이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다들 좀 심하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 그게 아니라면 정말 정신병 걸렸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친하게 지내고 거의 네. 뭐 365일을 만나는 선수인데 시합에서 만나서 이기고 지는 거에 너무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고 막 네, 동지다 뭐 친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또 한 팀이 되어서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바둑판 앞에 마주 앉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바둑이라는 스포츠가 일단 개인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지금 바둑리그의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다른 기전에서 1대1로 개인 승부를 그렇구나. 벌였을 때 둘, 뭔가 특별한 느낌 네. 이런 걸 저는 네. 많이 갖지는 못했던 것 다섯. 같습니다. 6, 7, 8, 9. 네, 상변 쪽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 가고요. 자, 흑은 중앙을 밀어갔고 이제 우중앙 쪽의 백도를 좀 살금살금 노려보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지현 선수가 이런 거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밀어서 이 정도만 해도 되나요? 여기 나가는 것이 어느 틈엔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단수 치면 이렇게 두고 단수 치면 나오고 딱 여기까지 됐을 때 흑돌이 여기는 있어야 백돌을 봉쇄하고 있어서 지금 이걸 노리러 밀어갖고 이것을 방비하려고 신진서 선수가 한 칸 뛰어서 받았습니다. 잽싸게 지켰어요. 역시 그 자리 흑이 나가는 노림이 조금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시간이 많고 상대가 초읽기일 때 그 시간이 많은 쪽에서도 약간 템포가 빨라지곤 합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지금 신진서 선수가 앞으로 그런 타이밍을 많이 만들 테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상대에게 압박을 주기도 하지만 또 본인이 실수로 오히려 시간이 많은 쪽에서 실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좀 마지막 보시면 하나, 더 흥미롭게 바둑을 둘, 관전하실 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지현 선수야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활용을 하면서 착수를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확실히 이 시간 공격은 좀 양날의 검이에요. 네,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 공격이라는 것이 아예 그냥 마음 먹고 달려드는 선수들도 있고요. 시간 공격으로 이제 승패를 내려고 본인이 지금 착점하는 수가 100점이 아니라 느낌으로는 한 8, 90점이라도 그냥 시간 없는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응수하고 나서 상대를 시간으로 압박하는 그런 전략은 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중앙 백돌에게 흑이 조금씩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크게 공격당할 돌일지 어떨지 궁금한데요. 당장은 백돌이 더 얇습니다. 흑돌은 이렇게 중앙으로 탈출을 하면서 특히나 주변에 얇은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백돌보다는 흑돌이 좀 더 단단한 느낌이고요. 대신에 백돌 지금 당장 공격은 당하더라도 잡힐 돌이냐면 또 그건 아닙니다. 중앙으로 탈출할 여지, 안쪽에서 근거를 확보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두 선수의 고민은 이게 공격 대상이긴 하지만 잡힐 돌이 아니라면 이 백돌을 통해서 흑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든다면 이런 곳에 모양을 키워갈 수 있을지, 또 백은 어떻게든 흑에게 크게 괴롭힘을 안 당하면서 나갈 수 있을지, 그냥 그런 것을 보는 싸움입니다. 안쪽에서 자세를 잡습니다. 뭔가 일감은 중앙 쪽으로 어딘가 나가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래프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 그래프 하락은 사실 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그래프가 하락했다는 것은 여기를 차단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중앙 쪽에서 뭔가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의 감각이 나와서 백을 넘겨주고 흙은 재차 모양을 넓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좋은 수인지 아닌지는 인간의 감성으로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자, 빠르게 착점하면서 이지연 선수를 좀 마지막.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말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아홉, 일단은 차단 쪽으로 갔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칸 띄어서 백이 나와도 모양이 아예 안쪽에서요. 아, 이건 신진서 선수가 지금 타개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단순 타개보다는 흑돌에게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자 나중에 여기 찝어서 뚫어갈 때도 그렇고 여기 약점을 노릴 때도 그렇고 좀 공격적인 타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모양도 갖추면서 이 상대의 흠집도 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7번의 대결에서 모두 불계 승부가 났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이번 시즌 14번의 대국 중에서 불계 승부가 13번이었어요. 네. 신진서 선수 하면 승부처에서 상대를 끝장내는 것은 뭐 대한민국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불계를 잘 이끌어낸 선수이고요. 승부처에서의 그 강인함을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의 마지막. 하나, 이지연 선수가 막아내야 하는 셋, 그런 아주 막중한 숙제를 지금 다섯, 등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일단 틀어 막았을 때 다음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쪽 끊는 수를 여전히 백이 좀 노리고 있는데 흑이 여기를 밀었을 때는 계속 이쪽 부분을 왔습니다. 짚어갑니다. 이쪽 부분을 안 두면 지금 밀어간 수 자체는 오히려 악수이기 때문에 강하게 승부를 걸어갔습니다. 자, 모양의 급소를 짚어갔고요. 백에게 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백이 이런 데 끊으면 흑은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잡고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안쪽에서 충분히 백돌을 괴롭히면서 흑돌 연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꽤 연결의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형태를 피하기 위해선 백은 이쪽 부분을 빠져나오는 것과 지금 여기 끊는 것을 좀 엿보면서 탈출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그림이라면 백의 다음 수는 여기나 여기가 일감이고 네, 이쪽이죠. 이쪽과 한 칸 우측이 일감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쪽 약점을 노릴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게 됩니다. 중앙 쪽이 막힌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백의 작전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백이 안쪽에서 삶을 찾아야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백도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수단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대로 급소 한 방 날렸습니다. 여기가 다음에 찝는 수가 흙에 걸리기 때문에 끊는 것이 당장 안 된다면 흙도 이렇게 눌러가는 자세는 괜찮습니다. 그냥 안쪽이요? 이런 진행이라면 흑이 원하는 결과 좀 만들어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라면 그래도 흑이 조금 이 싸움에서 잘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프는 뭐 크게 변동은 없고요. 아마 신진서 선수 생각은 안에서 백도를 확실하게 살려놓고 지금 곳곳에 백의 열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앙 삭감으로 이 4점을 살려 나온다거나 그런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여기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좀 쉽게 싸움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우변을 그냥 안에서 살려두고 있습니다. 자, 백은 안쪽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흑이 중앙에 한 번 더 마지막. 가입수를 하나, 한다면 둘, 이후 사활에는 걱정이 없는 네. 걸까요? 네, 그게 관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찝었고요. 호구를 쳐야 하는. 네, 호구 치고
나중에 이런 데 들여다보면 백이 여기 나중에 한 집 내는 것을 엿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상태로 이제 흙이 여기를 받게 되고 이 상태로 안에서 살아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웬만하면 거의 살아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찔렀을 때 있고 백이 원하면 항상 이런 정도는 선수 교환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바깥쪽 미는 게 사실상 거의 선수성이고 하면 여기와 여기 일선 부근에서 한 집 만드는 것 이 양쪽을 맛보면서 살긴 살아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백이 이런 데 가면 이제 하나, 대략 한 집은 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지켰습니다. 네, 일단 지켜뒀습니다. 확실하게 하나 밀어두고요. 거기까지 되어 있다면 좀 더 확실하게 백은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신진서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이국 장고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